고맙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소신은 어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누구한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법도 만들어지고 나온 게 2004년도예요. 20년 지났습니다. 선거 때만 대통령실 국회 이전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가 선거 끝나고 좀 사그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무의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라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 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종국회의사당이 오는 걸로 법률이 국회 규칙입니다만 확정이 됐고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행정조직복합도시건설법을 바꿔야 돼요. 정부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든 대통령실무실도 기본 계획이나 또는 토지 매입이나 예산 다 확보해 놨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냥 공전불에 거쳤다. 그거는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더딘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라는 건데 올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세 분 전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공약집에 공약 한 줄 집어넣는 정도의 비중이 아니더라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본인의 입으로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건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언론에 또는 많은 국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사항마저도 대통령이 된 뒤에 안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예산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헌법상으로 어떠냐라는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사실입니다. 헌법학자들은 관습헌법에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서 그것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법률로서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많은 헌법학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와 또 아까 법률로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 두 가지로 나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손댈 수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지는 우선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이전하자는 겁니다. 그건 어떤 법적인 지적인 그 걸림돌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그거 해놓자.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적인 문제는 그거는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개헌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투트랙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지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에 걸림돌이 없는 건 하겠다. 그러나 법률이나 헌법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 말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일단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문제없이 하는 건 이전해 놓고 그러나 완전 이전에 관한 거는 헌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새겨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건 어느 당 대통령 후보도 똑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헌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옮기겠다. 그거는 말로는 가능해. 그러나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끝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자. 그리고 헌법 개정 그때 가서 다시 하되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라는 게 저의 변화 없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서울에도 있고 여의도 국회도 있고 세종 국회의사당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너무 모순으로 생각하지 말자. 서울은 국가 수도로 또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신행정 수도를 만들어서 어떤 게 수도다 아니다라는 걸 굳이 법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알마티에서 그 수도입니다. 그러나 아크볼라로 아스타나로 옮겼습니다. 그럼 옛날 수도는 뭐고 지금 신행정 수도는 뭐냐? 헌법으로 여기가 수도가 아니다. 그렇게 굳이 구분하고 있지 않아도 옛날 수도가 지금 새로운 수도가 됐고 수도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어떻게 돼 있나요? 네덜란드 수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암스테르담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부는 헤이그에 있어요. 그러면 어딘 게 수도냐라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식의 발상이에요. 암스테르담이 제1수도이지만 헤이그도 네덜란드의 행정수도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끝나고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답형으로만 얘기할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삼경제도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 전인 고려시대 때도 개경이라는 수도가 있고 서경이라는 수도가 있고 동경이라는 경주가 있었고 나중에 남경이라는 지금의 서울 그런 수도를 삼경에서 사경으로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왕이 어느 때는 개경에 가서 하루전면 정무를 보고 어느 때는 서경에 가서 보고 그렇게 탄력적이고 균형적으로 서울을 삼경제도 사경제도로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발해라는 나라 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오경제도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삼경으로 시작했다가 뭐 상경, 중경 이런 식으로 동경, 서경, 오경제도까지 발전시킨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헌법상에 수도라는 표현, 서울이 수도라는 한 표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헌법 개정 없어도 서울은 옛날에 600년 조선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로서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로서 수도라는 게 뭐냐? 가장 큰 대도시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석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라는 게 법적 개념도 아니고 헌법적 개념도 아니고 단지 관습적 개념이라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서울은 이제까지 해왔던 국가적 수도고 가장 큰 도시고 세종은 새로운 신행정 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한 외국인들이 뭐 잘못됐다고 따지고 들 겁니까? 우리끼리 싸울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라도 대통령실이라도 이 중부권에 옮겨서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법상의 수도는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균형 발전 안 되고 지역 소멸 돼도 좋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법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식적이고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단답형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당 대표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어서